네, 오늘 3사에서 3D 매핑 시스템에 관련해서 각 회사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보트 인 재광입니다. 엔사이트 X 그리고 버전 2.0 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사이트 X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출시한 엔사이트 X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베이스의 내빅스 모드, 마그네틱 베이스의 복셀 모드입니다.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베이스의 내빅스 모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엔사이트 프리시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빅스 모드의 구동 방식은 앞뒤 양옆 그리고 위아래로 붙인 6개의 패치 사이에서 미세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XY, Z축의 임피던스 필드가 만들어냅니다. 카테터가 심장 내부에서 A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일 때 저항의 변화값을 지오메트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인 오스라든지 혹은 임피던스 변화값이 큰 부분에서 카테터가 늘어나 보이거나 왜곡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이 내빅스 모드 즉 프리시전에서는 이러한 왜곡 현상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초록색 포인트 외에 주황색 색깔로 보이는 마그네틱 테크놀로지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전보다 조금 더 선형적인 지오메트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복셀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에보트에서 고수해오던 3D 형성 방식은 임피던스에서 기반한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이 네빅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동안 한국에서만 약 16,000개 이상의 시술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엔사이트 X부터는 마그네틱 베이스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복셀 모드를 추가해서 진행하시는 시술 방향에 맞는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향상된 유동성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하늘색의 이 복셀 포인트는 XY, Z축으로 구현되는 3D 공간에서의 한 점을 의미하고 있고요. 3D 장 안에서 임피던스 데이터를 더욱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한 컨셉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의 자세한 설명을 뒤에 첨부드리겠습니다. 네. 환자 베드 하단에 설치된 필드 프레임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형성하게 되고요. 마그네틱 센서가 부착된 카테터가 심장 내부로 삽입돼서 들어오면 카테터는 XY, Z축으로 구현되는 3D 로케이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게 됩니다. 추가로 환자 몸에 부착하는 패치에서 형성하는 임피던스 필드가 이를 서포트해주고요. 마그네틱 센서가 미부착된 카테터의 로케이션 데이터 또한 명확하게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필드랑 임피던스 필드의 XY, Z축 좌표를 일치시키는 작업으로서 복셀 포인트를 컬렉션하게 됩니다. 카테터가 심장 내에서 움직이게 되면 자동으로 복셀 포인트를 컬렉션하게 되고 이 복셀 포인트의 컬렉셔가 된 영역에서는 마그네틱 필드와 임피던스 필드의 정렬이 이루어진 것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때문에 임피던스 베이스의 카테터 또한 마그네틱 필드 내에서도 아주 높은 정확도로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그네틱 카테터가 심장 내에서 움직이면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복셀 포인트가 생성되고 그 주위로 지오메트리가 그려지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시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임피던스 베이스의 내빅스 모드는 마그네틱 필드의 도움을 받아 지오메트리 선형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마그네틱 베이스의 복셀 모드에서는 임피던스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 안정성 있는 시술 외에도 마그네틱이 없는 카테터 또한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엔사이트 버전 2.0 그리고 추가된 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뉴 소프트웨어 툴 그리고 새로운 알고리즘인 OT 니어필드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2의 기능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내용은 아웃라이어 필터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간단히 말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클린업 시켜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나 초당 여러 포인트를 잡도록 오토맵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핑 시스템에서 워낙 정확한 설정값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오류라든지 아니면 맵이 지저분하거나 잘못 잡혀서 지워야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런 아웃라이어 필터링을 사용하면 일정 타겟 포인트 반경 7mm 내 포인트에 대해서 평균값이 10ms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매핑 포인트들은 아웃라이어 간주해서 매핑 리비전 타임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드 엑스프레션 게이팅입니다. 이 원클릭 버튼을 통해서 폐의 용적이 가장 작을 때, 흔들림이 가장 적을 때
날숨의 끝에서만 지오메트리가 잡히게 되고요. 호흡에 상관없이 잡았던 그 전에 지오메트리와 달리 더욱 일정한 조건을 형성해 줌으로써 더욱더 정확한 모델이 잡힐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세 번째 소개드릴 기능은 매핑 스테이틱스입니다. 네, 이 MS 기능은 전반적인 매핑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맵을 어떤 기준으로 시그널 디텍션 하였는지, 또 맵은 몇 포인트 잡아서 서페이스는 얼마나 커버였으며 유스트 포인트는 몇 %고 아웃라이어 필터링된 시그널은 몇 %인지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리니컬 리서치 혹은 프로시저 노트 등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카테터 스테이빌레이션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상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전 1점 버전에서는 마그네틱과 임피던스의 정렬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불완전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되어 좀 더 불편하신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는 엔사이트 OT 니어필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선 소개드릴 내용은 V2의 키 알고리즘인 니어필드에 대한 개념입니다. 니어필드 알고리즘은 시그널의 가장 프리퀀시가 높고 시그널의 가장 샤프한 지점을 트루 니어 포텐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피크 값 또는 기울기가 변하는 순간 특정한 순간들의 액티베이션 값, 볼티지 값만을 시각화해야 하는데요. 이 니어필드 알고리즘에서는 윈도우 안에서 특정한 구간에서의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하이 프리퀀시 포텐셜을 찾도록 고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시그널을 보시면 대부분의 기존 매핑 시스템에서 볼티지 맵은 피크 투 PB라든지 아니면 저인차가 가장 큰 곳 DVDT 기울기가 변하는 곳의 볼티지 값 혹은 액티베이션 맵을 컬렉션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존 윈도우 내에서 뭐 피크 투 픽 혹은 DVDT로 매핑을 잡았다면 모두 앞쪽에 파필드 시그널을 잡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OT 니어필드에서는 아래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 시간 동안 something happen 여기서는 이제 전이차가 발생하는 빈도수를 프리퀀시로 나타냄으로써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왼쪽의 포텐셜들을 로우 프리퀀시로 파필드로 간주하고요. 오른쪽의 시그널은 샤프한 시그널로 하이 프리퀀시 필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는 예시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EGM 피크 프리퀀시를 기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시그널 내에서 가장 샤프한 곳의 프리퀀시 값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번에 새로 생긴 픽 프리퀀시 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맵처럼 지금 왼쪽이 픽 프리퀀시 맵이고요. 오른쪽이 볼티지 매핑입니다. 니어필드 부분은 프리퀀시가 300Hz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드 부분은 150에서 300Hz, 그 이하는 그레이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픽 프리퀀시 맵을 활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플러터 맵에서 액티베이션 맵 이후에 픽 프리퀀시 맵을 활용하면 여기 크리티컬 이스모스 존에서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 존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모스 채널을 조금 더 내로우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어블레이션이 들어갈 위치를 조금 더 명확히 가이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픽 프리퀀시 변화값을 이용해서 어블레이션 레전이 잘 형성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블레이션 하기 전에 픽 프리퀀시 값이 281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블레이션을 하면서 아이솔레이션이 되면 픽 프리퀀시 값이 170 그리고 160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프트 카리나 쪽에서 어블레이션 전에 384 정도의 픽 프리퀀시 값이 있다면 어블레이션을 하시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컨택 폭스나 임피던스 드롭 외에도 이런 픽 프리퀀시 변화값을 이용해서 어블레이션 레전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은 엠파시스 맵입니다. 엠파시스 맵은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의 맵을 합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맵입니다. 예를 들어 액티베이션 맵 위에 로우 볼티지를 보여드릴 수 있고 볼티지 맵 위에 픽 프리퀀시 맵을 입혀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신 플러터 맵인데요. 조금 전처럼 액티베이션 맵 따로 픽 프리퀀시 맵 따로 보는 게 아닌 두 가지 맵을 합쳐서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를 액티베이션 맵 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무스 존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리드 케이스의 활용입니다. 이제 왼쪽이 볼티지 맵이고 중간이 픽 프리퀀시 맵, 이제
가장 오른쪽이 두 가지를 합친 엠파시스 맵입니다. 볼티지 맵으로만 봤을 때는 레프트 포스테리어 혹은 RIPB 뒤쪽에 볼티지가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픽 프리퀀시와 합쳐서 봤을 때 LSPB 누프 쪽에 니어필드의 시그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 볼티지 크기뿐만 아니라 주파수 크기까지 확인을 해서 정확한 갭을 찾아낼 수 있고 또한 어블레이션으로 최소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스케믹 VT에서의 액티베이션 맵입니다. 중간은 300Hz 이상만 보여주는 픽 프리퀀시 맵을 합친 엠파시스 맵이고요. 이제 액티베이션 맵 이후에 픽 프리퀀시 300Hz 이상만 보여주는 엠파시스 맵을 입히면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싶은 포인트를 조금 더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해당 빨간색 위치에서 페이스맵 96점을 나온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른 이스케믹 VT인데요. 왼쪽 볼티지 맵 이후에 300Hz 이상의 픽 프리퀀시 맵을 입혀서 보니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가 일치되는 포스테리어 쪽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볼티지가 일치하는 포스테리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해당 위치에서 액티베이션 맵 이후에 원번 터미네이션 되는 장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로우 볼티지뿐만 아니라 픽 프리퀀시라는 로우 하이 프리퀀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한 어블레이션 가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OT 니어필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픽 프리퀀시 값을 계산하게 되고 픽 프리퀀시 맵을 통해서 파필드와 니어필드 맵을 통해 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엠파시스 맵을 통해 여러 맵들을 합치면서 원하는 정보를 포커스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제 신촌 세브란스의 2.0 버전은 6월 셋째 주에서 말쯤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포터블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엔사이트 X 버전 2.0 소프트웨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제 질문으로. 이상 여기서 이렇게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톤 EP팀 조다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보스톤의 리드미아에 대해 소개해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스톤의 3D 장비 리드미아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드미아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리드미아는 마그네틱 트래킹을 기반으로 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덴시티, 두 번째 레졸루션, 그리고 세 번째는 오토메이션입니다. 이제 덴시티로는 매핑 카테터인 오라이온 카테터가 있고요. 64개의 일렉트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포인트를 잡을 때 리미테이션이 없이 몇만 포인트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레졸루션 측면에서는 오라이온 카테터가 이제 0.4 제곱밀리미터의 이제 플랫한 프린팅 면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시스템의 노이즈 플로우가 0.01mV 때문에 시그널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리드미아 하면 저희가 오토맵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트리거와 7가지의 크라이테리아 덕분입니다. 이 레퍼런스들이 올바르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맵이 자동으로 잘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드미아의 별명이 이제 리두미아일 정도로 컴플렉스한 케이스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키 피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드미아는 이제 잠시만요. 리드미아를 사용해서 이제 매핑을 하게 되고 그 맵을 분석을 해서 아블레이션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핑 부분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타사의 매핑 카테터와 저희 오라이온 카테터가 심장 티슈에 닿는 일렉트로드 면적을 각각 비교를 했습니다. 타사의 경우에는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티슈에 닿는 반면에 저희는 0.4 제곱밀리미터의 플랫한 면적으로 티슈에 닿습니다. 따라서 닿는 면적이 플랫해서 티슈에 착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그널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노이즈 또한 영향을 적게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여기 아래와 같은 더 정확한 시그널을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전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티슈에 닿는 일렉트로드 면적을 비교를 했다면 이제는 일렉트로드 자체 사이즈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드 같은 경우 2.62제곱밀리미터, 옥타네이는 0.9제곱밀리미터였고 저희 오라이온 카테터는 0.4제곱밀리미터로 가장 작았습니다. 일렉트로드의 개수가 64개로 많으면서 일렉트로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포컬하게 정확한 시그널을 캡처함으로써 정교한 맵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저희가 정교한 맵을 만들 수 있는 강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컨피던스 마스크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액티베이션 맵에서 활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위에 4가지 맵들을 비교를 했더니 컨피던스 마스크의 볼티지 값이 0.05mV 때는 이렇게 맵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컨피던스 마스크의 값을 0.03, 0.02, 0.01mV까지 내렸더니 이렇게 패스웨이가 숨어 있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낮은 볼티지도 액티베이션을 할 수 있어서 패스웨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카 릴레이티드 아리드미아나 이제 에피카디아 릴레이티드 아리드미아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컨피던스 마스크의 다른 예시입니다. 액티베이션을 비활성화하는 포텐셜의 볼티지 스레숄드를 0.15mV로 설정이 됐을 때와 0.022mV로 설정이 됐을 때를 비교를 했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오토맵의 프로파게이션을 봤더니 브레이크스루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렇게 볼티지를 더 낮춰서 찾기 힘든 패스웨이와 브레이크스루를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맵을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맵을 잘 애널라이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리드미아가 맵을 애널라이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정교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듈이 바로 루미포인트라는 모듈입니다. 루미포인트라고 함은 원하는 시그널의 형태와 시간대를 설정해서 어느 위치에 시그널이 분포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클리니컬 디스커션을 이제 빠르게 해주고 최소한의 아블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제 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맵에서 스페이셜 템포럴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공간적, 시간적 연속성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라이온의 주변 시그널들을 비교를 해서 리얼 시그널을 캡처를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오라이온의 일렉트로드 B에서 첫 번째 시그널이 캡처되었습니다. 하지만 A와 C 일렉트로드는 캡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와 C 일렉트로드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분석을 해서 B의 첫 번째 시그널은 아티팩트라고 인식을 돼서 리얼 시그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도 보시면 일렉트로드 A, B, D는 시그널이 없는데 C와 E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루미 포인트는 이 A부터 E 사이에
공간적인 간격, 그리고 시그널이 잡힌 시간의 연속성을 분석을 해서 C와 E를 리얼 시그널이 아니라 아티팩트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미 포인트를 ON 하였을 때 하이라이트 되지 않는 부분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찾는 리얼 시그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루미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스카이라인의 컨셉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가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스카이라인의 가로축은 타키카디아의 사이클 랭스를 뜻하고 세로축은 서페이스 액티베이션을 뜻합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높은 산과 밸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A라고 지정된 부분이 하이스트 피크면서 챔버 액티베이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후에 내리막길은 액티베이션이 엔트런스를 통과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르막길은 브레이크아웃에는 엑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D라고 적힌 비교적 평평한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슬로우 컨덕션 구간이면서 크리티컬 이즈무스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미 포인트 윈도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조절을 하면서 찾고자 하는 at that time, 내가 찾고자 하는 시그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루미 포인트를 ON을 했더니 옆에 보시는 초록색 창이 루미 포인트 윈도우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존의 시그널들을 찾을 수가 있고 슬로우 컨덕션 부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RSPV를 하이라이트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슬로우 컨덕션이 맞는지 프로파게이션을 플레이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슬로우 컨덕션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블레이션 하기 전에 루미 포인트를 사용해서 내가 아블레이션 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블레이션 부분입니다. 제가 아블레이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도 컨택폴스 기능이 있는 이제 아블레이션 카테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임피던스 드랍도 확인할 수 있는 카테터가 있는데요. 바로 인텔라다브 스테이블 포인트입니다. 이 스테이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오픈 이리게이션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고 내부 아나토미를 보시면 3개의 센서와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카테터가 조직에 닿는 각도와 힘의 크기를 이제 그램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로컬 임피던스 드랍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이렉 센스의 경우 티슈에 디텍하는 것과 스프링이 줄어들면서 자기장이 찌그러지는 것까지 로컬 임피던스에 포함이 돼서 수치화가 돼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포인트의 커브 스펙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스탠다드 그리고 라지 커브가 있는 2가지 종류가 있고 더 자세하게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플렉션 팁 랭스는 80mm, 115mm이고 밴드 다이아미터는 30mm, 45mm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이제 실제 케이스일 때 보실 수 있는 스테이블 포인트의 위젯들인데요. 아래 내부에 스테이블 포인트가 보이는데 자세하게 보면 카테터 팁 주변으로 이렇게 초록색 굴곡선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카테터가 심장 조직 내부에 컨택이 아주 좋습니다라는 뜻이고 그전 아블레이션 포인트로부터 5mm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17g 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 나침반처럼 이렇게 흰 선이 보이게 되는데 이는 짧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능 위주로. 시간이 네. 지금 30분이면 끝나는 시간이라 네, 알겠습니다. 다른 회사도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러면 그럼 다이렉 센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아주 새로운 기능 아니면 굳이 이야기 안 해줘도 돼요. 에블레이션 카테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이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케이스에서 다이렉 센서 컨트롤스 2가지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이렉트 센스가 로컬 임피던스 트랍도 실제 케이스에서 위젯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짧게 끝내겠습니다.
오라이온 카테터를 사용해서 클리어한 시그널로 매핑을 하고 컨피던스 마스크를 통해 찾기 힘든 패스웨이까지 찾아서 정교한 맵을 만든 후에 그리고 루미 포인트를 사용해서 찾고자 하는 리얼 시그널들을 빨리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스테이블 포인트의 컨택 폴스와 로컬 임피던스 드롭 기능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아블레이션을 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리드미아 프레젠테이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JNJ 담당자 박신이라고 하고요. 저희 사실 카토의 메인 테크놀로지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 7 위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시면 코이런트 매핑, 카토 파인더, LAT 하이브리드, 그리고 패러럴 매핑, 맵 리플레이 크게는 5가지의 특징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먼저 저희가 가장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코이런트 매핑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이런트 매핑은 스카 릴레이티드 컴플렉스 에이트리얼 어리드미아를 진단하는 모듈인데요. 저희가 기존의 LAT 매핑의 경우에는 이렇게 프랙셔네이티드 포텐셜이 나왔을 때 어디에 아노테이션이 되는지 그리고 액티베이션 맵상에서 블락 라인을 어떻게 표시해서 보여주는지가 약간 메인 챌린지였는데요. 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LAT 매핑은 로컬 솔루션을 제공하였다면 코이런트 매핑은 글로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는 앞장에서 보신 것처럼 되게 긴 프랙셔네이티드 포텐셜이 있을 때 각 포인트들의 싱글 아노테이션, 즉 하나의 아노테이션들을 합쳐서 그대로 보여주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TV 픽셀을 예로 들었을 때 이 픽셀 하나하나의 색깔을 포탈로 그대로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저희 코이런트는 글로벌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한 점의 LAT 액티베이션 값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포인트를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리엔트리 타키카디아의 가장 적합한 패스웨이가 어디인지 진단을 도와주는 모듈입니다. 네, 이제 다음 이미지에 보시는 것이 코이런트의 주요 툴인데요. 이제 보시면 하얀 올챙이처럼 생긴 게 벨로시티 벡터입니다. 이는 컨덕션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블 포텐셜과 스카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컨덕션이 느리거나 없는 존, 슬로우 올도 컨덕션 존, 이른바 스노우 존을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패스웨이를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스노우 존을 끼고 벡터가 스무스하게 이어지면 컨덕션이 느린 존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벡터의 방향이 꺾이거나 벡터의 연결성이 사라지면 컨덕션이 없는 노 컨덕션 존입니다. 네, 이제 짧게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존의 LAT 매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랙셔네이티드 포텐셜들의 이제 싱글 아노테이션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얼리밋 레이 라인이 조금 불분명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코이런트 모듈을 계산을 하였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노우 존과 그리고 컨덕션 벨로시티 벡터 맵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 리엔트리 타키카디아의 가장 적합한 패스웨이를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카토 파인더 모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카토 파인더 모듈은 APIP 케이스에만 사용이 가능한 모듈이고요. 이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포컬이나 로테이셔널 액티베이션을 계산을 해서 샘버를 진단해주는 모듈입니다.
이제 PV 아이솔레이션을 시킨 이후에도 APB 지속될 때 펜타레이 카테터나 이제 저희 옥타레이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유니폴라 아노테이션을 모두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포컬인지 로테이셔널 패턴인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실제 펜타레이 카테터를 이용한 카토 파인더 케이스인데요. 이제 보시면 화면상에 그 연두 색깔 박스가 포컬 그리고 파란색이 로테이셔널 패턴입니다. 이제 펜타레이 카테터가 20초 동안 모든 전극의 유니폴라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빠른 QS 패턴이 9번 이상 반복이 될 때에는 포컬로 진단이 되고 마찬가지로 유니폴라의 이제 가장 도미넌트한 그 APIP 사이클 랭스의 50% 이상을 커버하게 되었을 때 로테이셔널 패턴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LAT 하이브리드 모듈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토 버전 6까지는 기존에는 PVC 액티베이션 매핑을 할 때 PVC가 나올 때의 로케이션을 토대로 액티베이션 매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 LAT 하이브리드 모듈을 통해서 사이너스 비트 때 카테터가 안정적일 때 PVC 액티베이션 매핑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이제 위치 정보는 사이너스로 가져가 주면서 VPC 때 액티베이션 정보를 가지고 매핑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모듈이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패러럴 매핑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카테터의 위치에서 동시에 맥스 4개까지의 매핑이 가능한 모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멀티포컬 케이스의 경우에 PVC1을 매핑을 하다가 다른 모폴로지 PVC2가 나왔을 때 새로 매핑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동시에 이제 맥스 4개까지의 어리드미아 매핑이 가능한 모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맵 리플레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맵 리플레이는 매핑 목적에 따라서 맵 설정을 다르게 해서 기존의 맵을 다시 계산을 할 수 있는 모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매핑을 한 것을 레퍼런스나 WI를 변경을 하고 싶을 때 기존에는 새로 아예 다시 매핑을 해야 됐다면 이제 맵 리플레이 설정을 통해서 그 맵을 새로 하지 않고 다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모듈입니다. 네, 이제 짧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없으시면은 네, 없으시면 인사드릴게요. 최상화 선생님 혹시 추가 없으면 마무리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제? 지금 뭐 혹시 코멘트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어요.